자, 63페이지. 전부 답니까? 어? 62페이지 몇 번 안 했어요? 예? 이거? 360 몇 번? 4번? 가보죠. 자, 그림과 우원이 있고요. 자, A랑 B는 고정이 되어 있네요. 이게 고정되어 있죠. A는 B. 그 다음 C도 고정되어 있어요. 맞죠? 맞죠? 참고로 이 문제는, 나는 안 나와도 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냥 저 사각형의 넓이 최대값 구하라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삼각형은 고정되어 있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이 삼각형 넓이가 뭐야? 제일 뭐야? 크면 넓이가 커지겠죠. 그만큼. 그러면 항상 기억해요. 원에서 있잖아. 어떤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에서 여기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뭐냐면요. 이 두 점하고만 평행한 접선을 꺼서 접점이 오게 될 때가 높이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게 최대가 된다고.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난 아직 읽어보지 않았는데요. 이걸 질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에 어떤 내점이 이렇게 있어요. 원에 이렇게 내점이 있는데 세 점은 고정되어 있어요. 요 세 개는 고정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고정.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삼각형 넓이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점은 움직임에 따라서 이 삼각형 넓이는 뭐야? 변하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가 제일 작을 때는 그냥 점이 이거나 이거 되기 때문에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면 그때는 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 내보니까 최소값은 없다고 알겠지? 그럼 최대값은 뭐냐면 이거랑 평행한 뭐를 껐을 때 접선을 껐을 때 그때 이 높이가 최대가 돼서 넓이가 최대가 돼. 자, 점 B를 포함하지 않는 호 AC. 그렇죠. 호 AC는 요렇게도 호가 있고 요렇게도 호가 있는데 P가 B의 반대쪽에 있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지금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B와 직선 AC 사이의 거리, 그냥 거리 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삼각형 PBC의 넓이가 최대일 때 PB와 직선 AC는 서로 수직이다. PB와 직선 AC는 서로 제가 안 풀어봐서 제가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답을 몰라서 그런데 니은은 제 기준에는 풀지도 않아도 이건 틀린 것 같은데 니은 틀린 거 맞죠? 왜 틀리냐면요 현의 수직인 직선은요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나야죠. 원의 중심을 지나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게 수직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 니은 틀린 거 맞죠? 이 답 한번 보세요. 답에 니은은 안 들어가죠? 들어가나요, 혹시? 몇 번인데요? 4번에 니은 없죠? 그렇죠. 니은은 안 봐도 틀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게 실력이라고. 니은을 안 봐도 이게 니은은 풀 필요 없는데 이거 틀린 건데 그냥 이게 느껴지는데요. 왜냐면 지금 현재 니은을 보면 얘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P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죠. 이렇게 돼야지 얘가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아니, 얘랑 얘가 평행할 때,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근데 지금 이거랑 이거 중심을 이래 연결하면 수직이 되려면 뭐야? B가 여기 있어야죠. 근데 B가 여기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럼 넓이는 구하라는 거고요. 알겠죠?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 먼저 구합시다. 자, A가 마이너스 5,0이고요. 자, 표시합시다. 여기 마이너스 5,0. 자, B가 0, 마이너스 5, C가 뭐야? 4,3입니다.
자, AC 기울기 구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쌤처럼 구하세요. 얼만큼 갔어요? 9. 얼만큼 갔어요? 3. 그러니까 9분의 3이니까 기울기 뭐예요? 3분의 1 맞지? 맞죠? 그럼 y는 뭐야? 3분의 1x 맞지? 3 곱하면 뭐죠? x 빼기 3y는 마이너스 5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뭐야? 더하기 5. 직선 방정식 이렇게 바로 구하시라고요.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바로 구하자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b와 직선 AC의 거리 구하면 루트 10분의 요게 직선 AC거든요? 맞죠? 원방정식 풀면서 직선의 방정식도 같이 풀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0, 마이너스 5를 구하면 이게 20이 되겠네요. 요리하면 2루트 10 맞네요. 그냥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 먼저 기울기가 뭐야? 3분의 1인 접선을 구해야 되겠죠. 자, 공식 씁시다. y는 뭐야? 3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뭡니까? 공식, 자, 도현이한테 질문하자. 도현아,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일 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공식 뭐지? 그렇지. 엄청 자신 없이 말하네. 틀리면 또 몇 된다 생각했나? 안 틀려야지 그냥. 반지름 5죠 맞죠? 그 다음에 루트에 뭐야? 1 플러스 3분의 1 제곱이니까 9분의 1이죠. 맞죠? 그럼 얘는 9분의 10이니까 3분의 루트 10이네. 3분의 루트 10이니까 y는 뭐야? 3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 루트 10이네. 맞지? 오케이? 3분의 5 루트 10. 그럼 직선 AB 기울기가 뭔데 지금? 얘 기울기가 지금 3분의 1이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 접선을 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쟤는 P는 위에 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걸까 이거 위에 거니까 이걸까 이거 이게. 맞지? 그럼 여기 이제 P라는 게 다 요게 딱 이게 이렇게 먹고 접선이 됐다는 점이라고 생각하자 알겠지? 그림이 좀 아쉬워. P나 한 이런 데 있어갖고 접선점은 우리가 찾는 게 나은데 그냥 딱 저게 제일 높아 보여 맞지? 내가 봐도 여러분 봐도. 그때 직선 PB하고 얘가 수직이냐 물어봐죠. 이 수직일 수가 없지. 말이 안 되지. 수직일 수가 없죠. 그럼 입맛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냐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잖아, 사실은. 맞죠? 입맛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냐 물어본 거. 똑같잖아요. 수직일 수가 없고. 일단 왜 수직일 수가 없냐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O에서 P를 연결하면 당연히 뭐예요? 수직이잖아, 맞지? 근데 이게 어떻게 수직이 되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기울기도 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맞죠? O에서 P로 연결하면 이게 당연히 수직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뭐야? 더 작죠? 90도보다. 맞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답지는 어떻게 적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지? 근데 저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이제 최대값 구합시다. 최대값. 최대값은 이제 구했으니까 이제 끝났네요. 얘는 이제 뭐냐? 요 삼각형 넓이부터 먼저 구하자. 자, 요 삼각형 넓이. 자, 쌤이 요 삼각형 넓이 이제 구하는 방법, 조금 쉽게 구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얘가 뭐야? 마이너스 5,0이고, 얘가 0, 마이너스 5고, 얘가 뭐야? 4,3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라 했어요? 요 길이를 구하든, 요 길이를 구하면 넓이 구하기가 쉽다고 했죠. 맞죠? 맞지? 그래서 우리 노란색 길이 구합시다. 요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뭐지? y는 4분의 7x. 아니지. 아니지. 4에서 0 빼고 2x네요. 2x.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5니까 맞네요. 4, 3 넣으면 맞죠?
4 넣으면 4,3 나오죠, 맞죠? 그럼 여기가 뭐야? 2분의 5죠? 2분의 5,0. 그럼 이 길이 뭐죠?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5를 더하면 얘는 뭐야? 2분의 15죠? 맞죠? 맞죠? 그럼 먼저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뭐야? 밑변은 2분의 15고 높이는 뭐야?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한 다음에 두 개 더하잖아, 맞죠? 그래서 높이를 그냥 이거랑 이거의 차로 보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8. 그래서 일단 이 삼각형 넓이 뭐죠? 30. 이렇게 구해놓고 알겠니? 신발끈 공식은 쓰지 말자고 하는 거야, 알겠지? 객관식은 신발끈 공식 쓰는데 알겠지? 자, 다시 어떻게 구했어? 요 길이 구하고 맞지? 이거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이 이 넓이고 맞지? 맞잖아. 이거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이 이거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두 개의 뭐야? 이 길이 곱하기 뭐야? 2분의 1 하면 된다고 알겠지? 응? 그래도 되겠네. 아, 맞네. 기억에서 구했네. 기억에서 이 길이를 구했네. 이 길이를 구했네. 쏘리. 저거 구했네. 맞지? 아, 맞네. 나 왜 이 기억을 안 썼냐면 기억에서 우리가 구한 게 이 길이인 줄 알았다. 내가 착각해 버렸다. 저거 쓰면 된다. 알겠지? 자, 이제 우리는 삼각형 또 이제 뭐야? PBC 넓이, PAC 넓이 구해야 되죠. AC. 그러면 이제 2분의 1에. 자, AC 길이는 뭐죠? 9, 3이니까 뭐야? 3루트 10이네. AC 길이 3루트 10이네, 맞지? 맞지? 그 다음 아까 이거 방정식이 뭐였죠? 아까 이 방정식이 뭐였죠? 이 방정식이. 이 방정식이 Y는 뭐였지? 3분의 1X. 그 다음 뭐였지? 더하기 3분의 5루트 10이었나? 5루트 10이었나? 여기서 이 점에서 이거 거리 구하는 게 편하니까 이 점을 구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잖아. 구할 수는 있어, 알겠지? 얘랑 원하고 연립해서 P점 구해도 돼, 알겠지? 그 구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알겠지? 그냥 이 직선의 방정식 아니까 이 점에서 이까지 거리 구한 게 결국은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애들이 어떻게 하면 요 AC 방정식 구한 다음에 이 점 찾은 다음에 여기서 이까지 거리 구해버린다 해도. 그러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직선 알고 있어. 내가 이 직선 방정식 알고 있어. 지금 A하고 C가 있어. 근데 이 P점을 몰라. 근데 P점은 이 직선 방정식 알기 때문에 이거랑 이 원을 연립하면 구할 수 있어, 못 구해? 구할 수 있다고 알겠니? 근데 구하면 바보 같은 짓거리라고. 내가 이 점을 알고 있고 이 P를 지나는 직선을 알고 있잖아. 그럼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길이를 구해버리면 되잖아. 아니면 이 길이를 구하든지. 자, 일반형으로 적으면 x 빼기 3i 더하기 5루트 10 은 0. 그래서 5,0 사이에 걸리니까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5,0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5,0인데 마이너스 5가 더 작거든? 그래서 얘는 5루트 10 더하기 빼기 5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얘는 5. 요거 유리하면 뭐야? 루트 10분의 5 루트 10이니까 2분의 루트 10. 오케이? 오케이? 2분의 루트 10.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 그냥 요걸 바로 쓰는 게 편하겠네. 루트 10분의 유리화 안 하는 게 편하겠다. 왜? 요거 바로 약분이 이래 되니까, 맞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하니까 2분의 뭐야? 15, 루트 10 빼기 15가 되고. 그렇죠? 거기서 30을 더해래. 그럼 30을 더하면 30은 60이니까 이게 뭐야? 2분의 60이니까 이게 45가 되겠네. 플러스 45. 그렇죠? 그럼 먼저 15를 묶어내면 조금 맞네. 맞죠? 예, D가 맞네. 약간의 불안함이 있어야 된다, 알겠지? 지금 쌤이 풀어주는 문제가 어렵잖아. 그럼 요번 시험 못 친다. 절대 못 친다. 저는 문제 풀면서 너무 쉽거든, 진짜.
이게 C단계야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한에 있잖아. 그냥 뭐 학교쌤이 어찌 애들 있잖아. 어려운 애들은 계속 어렵다. 이 정도 문제는 풀어야지. 뭐 접선만 구하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아이디어를 조금 달리 생각하는 거, 그런 것만 몇 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요번에 푸는 거는 크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있잖아. 우리 꼭 이게 점 4개가 있는데 이 사각형이 있었잖아. 그때 도훈이가 쌤한테 힌트 줘서 풀었던 거. 이렇게 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여기서 뭐야, 이게 곱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기울기가 2고 이게 기울기가 2분의 1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직각이 돼서 이게 높이가 되더라고. 그럼 이 사각형 면적이 절반 되는 건 뭐야? 이변 길이하고 이변 길이 더한 거랑 이변 길이하고 이변 길이 더한 게 같을 때 K값을 찾으면 돼. 이런 거는 진짜 아이디어 싸움이죠. 넓이 구하는 게 아니라고. 또 다 풀어야 되나? 67번? 만 풀면 되나? 아니면 다 풀어야 되나? 빨리 결정하자. 67번만 풀어도 되나? 딴 거 다 풀 줄 아나, 그러면? 65번. 또, 그럼 66, 68은 풀 줄 아나? 그게 또 풀어줘야 되나? 68하고 66하고 68도 풀어줘야 되나? 일단 가보자. 67부터 한번 가보자. 사고의 기술 저런 거에 현혹되지 마라. 뭐 사고해봤자 얼마나 사고한다고. 그냥 푸는 거야.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뭐야? 5인 원이네. 그러면 접선의 방식 금방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접점 위에 점이니까 얘는 뭐야? x 자리에 뭐 넣지? x제곱 자리에 뭐 넣지? x제곱 자리에 뭐 넣지? 얘들아, 나 공황장애 올 것 같아. 이런 거 대답 못하면. x제곱 자리에 뭐 넣지? 3x. y제곱 자리에 뭐 넣지? 마이너스 4y. 이런 거 대답 못하면 나 공황장애 온다. 이런 거 대답 못하면 그냥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 풀면 돼, 이 문제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야? 3x 빼기 4y는 25다. 이렇게 바로 안 나오면 그냥 이 문제 버려야 된다고. 나는 정말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이 누구냐면, 이거를 지가 몰랐어. 근데 내가 적어주면, 기억나. 그러면 모르는 거야, 얘들아, 그거는.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공부는 있잖아. 아는 거를 맞춰가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게 공부야. 족밥들이 아는 거 나왔을 때 막 나댄다고.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접선과 평행하대요. 평행하대니까 이건 이제 3x 빼기 4y는 0이겠죠? 맞죠? x와 y초에 동시에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이 만나는 거 할 때 뭐예요? OQ의 길이를 구하라. 너무 쉽네요. 맞죠? 질문할 것도 없는데? 이 중심이 뭐죠? 중심을 A, B라고, 반지름이 뭐죠? A가 되겠죠. 절대값 A죠.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A가 1, 4분면 양수인 건 알고 있죠. 맞죠? 맞죠? 오케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A인 거죠. 맞죠? 네. 그러면 먼저 얘는 뭐야? 그 다음에 뭐야? 근데 반지름 A가 뭐야? 6인 거지? 6으로 결정 났잖아. 왜냐면 이마가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중심 6,B네요. 6,B. 그래서 6,B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뭐야? 6이다 해서 B 찾으면 되네요. 답은 원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에 뭐야? 36 플러스 B제곱이겠네요. OQ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B만 찾으면 끝이네요. 알겠니? B는 솔직히 2개 나오거든요. 이때 머리를 써야 돼요. 근데 제곱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태성아, 이해가 되나? 태성아, 선생님 풀이를 꼭 따라와야 돼, 니가.
얘들아, 선생님 풀이를 따라와야 돼. 지금 선생님 풀이 못 따라오면 대학 못 간다, 얘들아. 금방 내 풀이를 이해 못한 친구들은 있잖아. 진짜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 못한 거야. 근데 그 대학은 있잖아. 머리 안 좋은 애는 뽑지 않아요. 절대로. 선생님 풀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요 중심이 뭔지 모르니까 요 중심이 뭐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치? 내가 틀렸네, 소리. 아니다, 안 틀렸네, 안 틀렸네. 큰일 났네. 안 틀렸네. 그럼 이 중심이 A, B잖아. 근데 이게 Y축에 접하니까 이것도 반지름이라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다고 알겠니? 그래서 A가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6으로 바꾸면서 문자를 하나 없애줄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까지 알면 참 좋아. 여기 6 넣으면 뭐지? 6 넣으면 18 빼기 4b야. 그럼 걔는 당연히 뭐야? 4b가 뭐야? 18보다 뭐야? 커야 돼.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4b하고 18이 같아버리면 b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서 문제에서 b는 뭐야? 2분의 9보다 큰 수다. 요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때 절대값 아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어요. 얘가 6,b잖아. 6,b잖아, 맞지? 어? 자, 금방 태성이 니도 이야기하지만 내 이거 풀어주고 나머지 문제 풀지 안 풀지 고민할게. 모르겠으면 안 풀어도 돼. 근데 풀어준 것만이라도 꼭 풀어. 센 C단계는 알겠지? 자, C단계는 이렇게 대처하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질문이 너무 많아. 그럼 다 풀려고 욕심 부리지 마. 학원에서 풀어준 거라도 그냥 풀어. 알겠니?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시험을 쳤을 때는 동훈이하고 재영이하고 예성이가 1등 맞잖아. 너가 재영이보다 시험을 잘 칠 수는 있겠죠. 그때는 재영이가 중간고사처럼 개병신짓 했을 때잖아. 완전 병신 오브 병신짓 했잖아. 재영이하고 객관적으로 시험 치면 재영이가 잘한다는 건 알잖아.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90점 이상 받을 수 있다 이거. C단계를 내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풀 줄 아는 게 2개밖에 없어. 그러면 8개를 다 풀라 할 필요가 없다고. 그 8개 중에 누가 못 푼 거? 도훈이가 못 푼 거를 풀이는 해줄까, 얘가 맞지? 그거라도 공부해 놓는 게 좋다. 자, 그래서 B가 2분의 9보다 크다고 해도 되지만, 왜 지우지? 넣으면 얘가 6, B 나오면 18 빼기 4B인데, 맞지? 얘는 Y가 지금 음수 쪽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것은 0보다 작다고 돼야 되지, 맞지? Y의 개수가 음수면 위에 있는 게 작은 거라 했고, 밑에 있는 게 크다고 했어, 알겠지? 그래서 요 조건을 알고 있어서 나중에 부호 판단할 때 저걸 쓰면 돼, 알겠지? 그럼 먼저 이 직선하고 요 사이의 거리 구하면 5분의 절대값 18 빼기 4b. 쌤이 말한 게 그대로 나오죠. 이게 음수니까 우리는 5분의 4b 빼기 18로 나오겠죠? 맞지? 그게 뭐가 돼야 돼요? 6 돼야 되잖아, 6. 맞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3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얘가 30이 돼야 되니까, 얘가 48이 돼야 되니까, B는 12면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6,12. 그럼 12를 제곱하면 144. 그럼 180, 루트 180이니까 뭐지? 루트 180이니까. 루트 180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네, 맞지? 남산이 안 된다. 요즘 머리가 너무 안 돼. 루트 180 뭐니, 해서? 9 나가면 먹고. 6루트 5인가? 6루트 5네, 맞지? 6루트 5가, 어?
아, OQ의 길이 구하라 했나? 아, 나 OQ의 길이 구하라 했네. 에이, 바보네. 그럼 얘가 뭐야? 루트 뭐야? 180이잖아. 그럼 여기서 뭐야?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36 빼니까 144네. 그럼 루트 144니까 10이네. 아, 이 길이 구하라 했구나. 나는 이 길이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 정리로 이거 찾았어, 알겠지? 요거 Q점 찾으면 바보다, 알겠지? 근데 OQ 길이 1을 구할 수는 있긴 해. 야, 쌤은 어떻게 구했지? 요거 루트 180 구한 다음에 여기서 피타고라 정리해서 이 길이 구했어, 맞지? 근데 이렇게 구해도 되긴 되는데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 어차피 얘가 뭐야? B,12, 6,12니까 얘가 기울기가 뭐야? 이거니까 얘가 수직인 거 뭐야? 4x 더하기 3i가 되잖아. 그래 수직될까, 이거 맞지? 6,12 넣으면 아 숫자 너무 크잖아, 맞지? 그래 추천 안 드린다고. 그럼 6 넣으면 24, 12 넣으면 뭐야? 36이잖아, 맞지? 이게 빼기 60이라고.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알겠니?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거에 뭘 구하면, 교점을 구하면 요 점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럼 요 점에서 요까지 거리 구해도 되고. 알겠니? 추천은 안 드리고 싶어. 알겠지? 오케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푸는 게 맞을 것 같거든. 오케이. 자, 365번, 아까 365번이라 했니? 오케이, 가봅시다. 자, 45도랍니다. 45도라는 말은 이 녀석의 기울기가 뭐라는 거야? 혜성아? 45도에 이 녀석의 기울기가 뭐라는 거야? 자, 태성아, 꼭 가르쳐 줄게. 꼭 기억해라, 알겠지? 어떤 있잖아. 직선이 있잖아. 어떤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야.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도 있지만 x축하고 이루는 각도 있지. 요 각도의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야, 태성아. 왜 그러냐면 탄젠트 세타가 어차피 여기 두 점을 잡잖아. 두 점을 잡으면 이것분의 이게 탄젠트 세타잖아. 이거가 결국 뭐야? x끼리의 차야. 이게 x1이고 이게 x2라면 요 길이가 뭐야? x2 빼기 x1이라고, 알겠니?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요게 y1이고 요게 y2라면 요 길이가 뭐야? y2 마이너스 y1이야.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뭐야?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야. 그래서 기울기라 생각하면 무조건 두 점을 갈려줘. x의 차분의 y의 차로 구하는 거는 그거는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는 기울기를 항상 탄젠트 세타로 많이 나와. 무조건 많이 나와. 그럼 얘는 45도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가 탄젠트 45도야. 태성아, 탄젠트 45도는 뭐지? 그렇지. 나오는 거는 30도, 45도, 60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 루트 3만 기억하면 돼. 간혹 그럴 때는 있어. X축의 양의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라 해. 그러면 135도잖아. 맞잖아. 그럼 걔는 기울기 구한 거의 음수 값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데 이게 120도다 이래 나온다고. 그러면 요 각도가 몇 도니 얘들아? 60도잖아.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잖아. 그게 음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빼기 루트 3이야. 근데 요거는 사실 교육과정 외라서 내면 안 돼. 모의고사는 절대 안 나와. 알겠니? 근데 학교생은 아씨 아니 바보들아 하면서 막 이질할병 할 수는 있다고. 얘가 60이면 이것분의 이게 루트 3이면 이것분의 이거 얘는 이렇게 가고 이래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60도니까 이게 60도일까 아이가. 그럼 이것분의 이게 뭐야? 1 루트 3이잖아. 그럼 1만큼 증가할 때 루트 3만큼 감소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생각도 못하니 이런다고. 그럼 못한다! 이러면 된다고 알겠냐? 근데 이제 90도가 넘어가면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친구는 기울기가 1이니까 이만한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일단 요까지는 구했어. 요게 결국 이게 y는 x라는 거 구했다는 거야. P에서 접선이야, 접선. 얘는 기울기가 그냥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인 거 구해보자. y는 빼기 x. 반지름 뭐지, 얘들아? 뿔마 1.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뭐야?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즉 접선 방정식 y는 마이너스 x 뿔마 루트 2라고. 맞지?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루트 2라고. 오케이? 자, p라는 좌표도 찾자. p라는 좌표 y는 x니까 넣으면 얘는 뭐야?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야. 찾아지고 싶네. 찾아야 될지 안 찾아야 될지 난 모르겠거든. 근데 왜 찾았냐면 이게 y는 x고 이게 y는 빼기 x 더하기 루트 2잖아. 그냥 구하기가 너무 쉬웠어. 찾았어. 알겠지? 그래서 교점은 있잖아. 구하기 쉬우면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 알겠지? 그때 질문이 x와 y가 만난 점을 ab라고 하고 선분 ab 끝났네. 선분 ab. 그러니까 뭐야? 요 관계식 맞네. 요 선분이라며. 그럼 요 위에 그냥 임의의 점 뭐야? a, b가 있다는 거야, 얘들아. 그럼 a, b는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잖아. a, b는 x 더하기 y는 뭐야? 빼기 루트 2 얘를 만족할까, 얘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넘어간다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넣으면 우리는 a 더하기 b는 빼기 루트 2가 0이거든. 얘들아, 잘 들어봐봐. 잘 들어봐. 요게 플러스 루트 2니까 요것도 플러스 루트 2다. 맞지? 맞지? 근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얘는 뭐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모든 점을 설명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얘는 직선의 일부분이 뭐죠, 얘들아? 선분이야. 직선의 일부가 선분이라고 알겠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선분을 표시할 수 있는 방정식이지. 자, 쌤말 이해되니?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맞지? 직선의 방정식이 알겠지? 근데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요게 y는 뭐 2x 플러스 3이라고 하자고 알겠지? 근데 이 안에서 나는 선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분만 표시하고 싶다고. 그래서 좌표를 잡아보니까 이 선분의 x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 이 선분은 2, 뭐야? 7인 거야. 그럼 나는 이 선분만 표시하고 싶다고 알겠니?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하든지 혹은 쌤 나 y로 표시하고 싶어요. y가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고 알겠니? 근데 이렇게 표시하면 있잖아. 병원 가시면 돼요. 누가 y로 표시를 해요? 정의역으로 표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공역으로 표시도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y로 표시할래 이런 거는 그건 진짜 어디 아픈 거야. 이거 진짜 병원 가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지금 얘는 선분이라 했잖아. 선분. 그러니까 선분이니까 얘는 뭐야? 이 여선분이니까 얘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아까 구한 거 여기가 a 플러스 b 빼기 루트 2는 0인데 이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는 작다 이래 하면 지금 이 말을 만족하는 것까지 해놓은 거라고 내가 지금.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럼 끝났잖아 얘들아. 이거에 무슨 값?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했잖아. B로 정리해서 대입하면 두 번 대입해야 돼. 맞지? 어디 아픈 거잖아. 그러니까 A로 대입해야 되네. 맞지? 근데 미안하다. 이게 A를 없앨지 나도 몰랐잖아. 맞지? 이때는 A의 범위가 아니고 뭐의 범위? B의 범위가 필요했네. 아니면 아까 A의 범위 찾았잖아. 이렇게. 그럼 B의 범위 다시 찾으러 가면 돼. B의 범위 어떻게 찾아? A가 뭐야?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2니까 이걸 여기 넣어. 아까 직선에서 B의 범위도 0과 루트 2 사이다. 이 그림에서 바로 찾아도 되긴 해. 알겠니? 근데 이걸 여기 넣어.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2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는 작잖아. 그럼 얘를 풀면 얘는 뭐야? b가 뭐야? 루트 2보다 작다 나오고, 맞지? 얘를 풀면 b가 뭐야? 이게 넘어가고 이게 넘어가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온다고. 그래서 b의 범위로도 이렇게 구한다고. 오케이? 얘들아, 이거는 있잖아. 합리적으로 생각해. 어떤 최대값, 최소값 물어봤는데 2차식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한 문자로 통일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한 문자로 바꾼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거라 해도. 극단적으로 있잖아. 이 문제 못 풀면 수학을 모르는 거야, 진짜. 2차 함수를 아야 모르는 거야, 2차 함수를. B를 A로 고쳐서 A에 가는 2차식으로 풀던지, A를 B로 고쳐서 B로 2차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이제 A가 뭐야? 빼기 더하기 B 루트 이거든. 그래서 저걸 대입하자고. 대입하면 뭐야? 빼기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그럼 B제곱 B제곱이니까 2B제곱 더하기 2, 그 다음에 1 빼기 루트 2B 맞냐?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3이냐? 맞아? 그지? 아, 짜증난다. 아유, 씨. 어이, 짜증나. 아, 좀 쉽게 풀 방법 없을까? 이 풀라니까 너무 버겁다, 야. 일단, 이렇게 풀어도 답 나온다, 알겠지? 일단 풀고 나서 나중에 보자. 쉽게 풀 방법은 금방 또 떠오르기는 했네. 떠올랐거든, 금방? 금방 뭐 하나 떠올랐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좀 이따 보여줄게, 알겠지? 응. 어떻게 하노? 그냥 축으로 풀자, 알겠지? 축으로 보면 축의 방정식이 뭐죠? 마이너스 4분의 뭐야? 얘 1 마이너스 루트 2잖아. 그럼 축 방정식이 뭐야? 2분의 뭐야? 루트 2 마이너스 1이지? 맞지?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은 뭐야? 0보다는 큰 거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당연히 1보다 작은 거 맞죠? 그럼 얘는 지금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가는데 꼭지점이 뭐야? 0보다는 큰데 1보다 작아. 근데 우리는 0과 어디 사이야? 2 사이에 있잖아. 루트 2. 그러면 최소값은 뭐야? 이거 넣었을 때지. 맞지? 그래서 최소값은 이거 넣었을 때. 최소값은 이거 넣었을 때고, 최대값은 0이나 루트 2 넣은 거 중에 뭐야? 큰 값 찾으면 되겠네. 맞지? 맞지? 그래서 최소값은, 최소값은 아까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아, 진짜 싫다. 아,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구나. 하자. 방법이 없다. 자, 그럼 2 곱하기 얘는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의 제곱은 3 마이너스 2 루트 2. 맞지?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2 곱하니까 얘는 뭐야? 얘는 빼기 뭐야? 3 마이너스 2 루트 2죠. 왜냐면 요거랑 요게 약분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빼기 묶으면 얘도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에 제곱한 거야. 알겠지? 그럼 더하기 3. 그래서 요거랑 요게 없어지면 얘가 2가 되고요. 맞죠? 아, 뭐야. 끝까지 괴롭히네. 그럼 2로 통분할까요? 2로 3 마이너스 2 루트 2. 그럼 얘는 빼기 6 더하기 4 루트 2. 그 다음에 더하기 6인가요? 아, 얘랑 얘는 없어지네요. 아까 처음부터 없어졌었고, 4 루트 2. 그럼 얘는 3 플러스 2 루트 2. 그러니까 최소값은 2분의 3, 2분의 뭐야? 3 플러스 2 루트 2네요. 태성아, 미안하다. 이 문제 어렵네. 잘 풀었다. 왜 잘 풀었노?
이게 답 나왔나? 나 최대값 구해보자. 최대값은 0 넣으면 뭐야? 0 넣으면 뭐야? 0 넣으면 3. 그 다음 루트 2 넣으면 뭐야? 4. 그 다음에 얘는 뭐야? 2 루트 2니까 더하기 뭐야? 2 루트 2, 빼기 4. 더하기 3이죠. 루트 2. 그럼 요거 계산하면 3 플러스 2 루트 2지. 이게 더 크네? 더 크네, 맞지? 그러면 이제 최소값을 최대값을 나누니까, 최대값을 나누니까 답은 2분의 1. 2번이네. 오씨, 답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네. 와, 숫자가 너무 이상하게 계속 나와가지고. 쫄았다. 개 쫄았다. 이 풀이가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이게 뭐냐면 내가 풀면서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지면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자신감이 없어져, 계속. 그러니까 숫자가 지저분해졌을 때도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도훈이도 니도 되게 그걸 연습을 많이 해. 내가 도훈이를 되게 높게 평가한 게 뭐였냐면 얘가 바보처럼 복잡한 식을 계속 잘 풀더라고. 전개를 하고. 근데 니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게 많이 없어졌어. 내가 볼 때는. 뭔가 식이 복잡하면 잘못 푼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아. 맞지?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이 복잡해도 나의 풀이가 확고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금방도 내가 이 풀이가 확고한데 와 이렇게 복잡하게 쳐낼 필요까지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가볼게요. 이 풀이는요, 아이고, 보니까 이렇네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A제곱 더하기 뭐야? B 플러스 1의 제곱이더라고. 꼭 이렇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요, 여기에 루트 씌우면요, 얘는요, A, B랑요, 0, 마이너스의 거리의 뭐야? 제곱이 요거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0, 마이너스 1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의 제곱이 늘어서, 그래서 최소값은 이 거리 구하면 될 거고요. 알겠니? 그렇죠. 그 다음 최대값은 뭐야? 이 거리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0, 마이너스라고 이 사이에 거리 구하니까 아까 루트 2 플러스 1 나오더라, 이거. 최대값 아까 루트 2 플러스 1 아니었나? 최대값 뭐였는데? 아까 내가 구한 거지, 최대값 뭐였는데? 최대값, 그러니까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3 플러스 2 루트 2 나오잖아. 그럼 최소값은 뭐야? 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지. 이 거리. 그러면 얘는 이 지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끝이죠. 그걸 제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하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의 제곱값을 물어본 거라고 얘가. 거리의 제곱값. 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이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안 풀었죠. 쌤은 처음부터. 절대 이래 안 풀었죠. 그래서 사실은 2차식은요, 무조건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또 질문. 몇 번이었죠? 몇 번이었죠? 몇 번이었어요? 없었어요? 있긴 있었죠. 몇 번이에요? 요까지 합시다. 요 두 개만 오늘 기억합시다. 알겠죠? 요 두 개만 배웁시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만 배우고 나머지 또 두 문제도 풀어두려면 좀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이게 내가 까불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태성이가 질문한 이 문제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아까 처음에 풀었던 본질적인 풀이 있죠. 그 풀이로 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쟤를 보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루트가 있으면 결국 얘는 뭐죠? a, b랑 0,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의 제곱으로 구하면 된다고. 거리 제곱. 그래서 아까 인마의 최대값은 이 거리 구한 다음에 뭐야? 제곱하면 된다고. 그럼 아까 이게 루트 2였으니까 요게 1이 하니까 뭐야?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그게 라지 m이었다고. 최소값은 여기서 뭐야? 요 거리 구하면 된다고, 요 거리. 요 거리. 알겠니? 오케이? 요 거리는요, 만약에 너네가 이렇게 구하면 진짜 똑똑한 건데, 이것까지는 내가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이 거리는. 요 거리가 뭐죠? 1이죠? 맞죠? 그쵸? 요 거리가 1이죠. 그러면 요 거리는 뭐죠? 루트 2분의 뭐야? 루트 2 더하기 1이죠. 왜냐면 이 삼각형이 루트 2 대 루트 2 더하기 1이잖아, 비율이. 그러니까 지금 1대 요 길이를 x라, 요게 최소값 m이면 1대 m이 뭐야? 루트 2 대 뭐야? 루트 2 더하기 1, 이런 비율이 있다고요. 그러면 루트 2m은 루트 2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쌤은 요거를 머릿속에서 암산했고요. 요 정도 암산해야죠. 대학 갈 건데. 암산을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걸 1로 바꾸면 돼요. 요걸 1로. 그럼 이걸 1로 바꾸면 이게 루트 2분의 1이라고. 오케이? 그럼 이제 요 거리는 이건 거지.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뭐야? 최소값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2분의 뭐야? 3 더하기 2 루트 2였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2분의 1 된 거지. 알겠지? 은재 이 문제를 이해한 친구는 이 문제 1분 만에 풀죠. 이 문제. 이 거리도 졸라 빨리 구했을 거고요. 이 거리도 졸라 빨리 구하죠. 이 거리 빨리 구하는 거 그냥 공부해 놓으세요. 그냥 와 신기하다 이러지 마시고 제발. 신기한 거 없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쪽팔린데 부산대밖에 못 나왔어요. 알겠어요?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서울대 안 나왔어요,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자, 집합 들어갑시다. 공부해 놓으세요. 선생님이 알려준 거. 집합 우리 아야 시작 안 했나? 필수 4번까지 했나? 자, 연습 문제까지 질문. 일단 307번은 한번 풀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07번을 서로 다른 자연수를 원소로 봤는데요. 맞죠? 맞죠? 그때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항상 어떻게 푸냐면 항상 이렇게 풀어요. 얘는 그냥 ABC의 대소가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 중요해서 그냥 ABC를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면 이 문제는 6번 풀어야 돼요. 왜냐면 3개의 문자를 3개로 1대1 대응시키면 몇 팩토리알이죠? 3팩토리알이잖아요. 그러니까 6번 풀어야 돼요. 근데 얘는 ABC의 대소관계가 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A가 제일 작고 B가 중간이고 C가 제일 크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2개씩 더해라니까 A 더하기 B, A 더하기 C, B 더하기 C인데 뭐 아시다시피 뭐야 제일 작은 거 2개 더한 게 제일 작고요. 제일 큰 거 2개 더한 게 제일 크니까 대소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풀이가 끝난 거죠. 이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된다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있잖아요. 4개짜리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요. 4개짜리는 이렇게 하면 제일 작은 건 알거든요. 제일 큰 것도 알거든요. 알겠니?
오케이? 근데요, 중간계 애매해요. A 더하기 C도 있고요. A 더하기 D도 있고요. 얘는 얘가 큰 게 맞아요. 근데 B 더하기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D가 있죠. 맞죠? 그러면, 얘보다 얘가 큰 거 맞아요. 얘보다 얘가 큰 거 맞아요. 얘보다 얘가 큰 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의 대소관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더한 거랑 중간 거 두 개 더한 거에 누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대소로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문제 낼 수 있어요. 어떻게 내냐면요. 이거일 때 한번 푸시고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그냥 등호를 해놓은 게 맞아요. 이거일 때 한번 풀어서 둘 다 풀어서 한쪽은 모순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답이 뭐야? 두 종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원소가 몇 개예요? 3개예요. 알겠죠? 무조건 풀려요. 원소가 4개잖아요. 그러면 원소가 4개면 이거 두 개 더한 거하고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대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니? 5인데 5 같을 수도 있죠. 얘도 같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뭐야? 6인데 얘는 7이잖아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7이 되면 뭐야? 얘는 8인데 7이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4개짜리가 나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4개짜리를 쌤이 알려주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뚝 해서 거야. 서로가 한 4개의 원소가 딱 나온다. 아, 이 문제 어려운 문제다. 내가 집중해서 풀어봐야지.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요. 알겠어요? 여러분한테 좋은 칭찬을 받고 싶기는 한데요. 답수가 모든 수학 문제 풀면 뭐 컴퓨터처럼 다 풀릴 줄 알아요? 절대로 안 그렇겠죠. 절대로 안 그렇겠죠. 그렇죠? 봤을 때, 요 문제는 좀 어렵다. 내가 이거 집중해서 풀어야겠다. 요 문제는 뭐, 내 술 처먹어도 푼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어렵다고 틀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라고요. 3개짜리는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4개짜리는 나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2개 나눠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얘는 뭐야? 제일 작은 거가 A 더하기 B가 6이고요. 그리고 중간계 A 더하기 C가 뭐야? 9고요. B 더하기 C가 뭐야? 11이죠.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요거 2개 연립해서 A를 없애고 BC하고 연립한다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죠. 이런 걸 무슨 식이라 했죠? 나 이제 너네 이름 아무 때나 부를 거다. 수학도 이름 기억해라 알겠지? 이 공식이 얼마나 슬프겠노? 대칭식이라고 한다 있다. 대칭식. 대칭. 그래서 대칭식들은 전부 다 뭐 하라 했어? 싸그리 다 더해라 했어. 맞지? 싸그리 다 더하면 A 2개, B 2개 뭐야? C 2개가 뭐야? 26이라고 맞지? 그럼 먼저 A랑 B랑 C의 합은 13이 되니까 제일 큰 거 물어봤으니까 C 찾으면 되죠. 바로 C가 그냥 7이죠. 얘가 6이니까 맞죠? 그래서 제일 작은 거는 A는 그러면 2겠죠. 맞지? 중간 거는 B는 뭐야? 4겠죠. 다 찾을 수도 있고 얘는 제일 큰 거 찾으라 했어. 알겠지? 대칭식인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05번은 한 번만 볼거예요. 얘가 공집합이 된다는 말은 이게 뭐가 없다. 해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요것만 좀 정리합시다. 맞지? 어떤 2차 부등식 얘가
얘가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혹은 얘가 뭐야?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죠. 맞죠? 얘들아, 전체 집합되는 거는요, 그냥 무조건 그래프로 푸시면 됩니다. 아, 그래프가 이렇게 붕 뜨거나 뭐 하면 돼? 접하면 되겠네. 맞지? 근데 공집합이 된다는 건요, 얘를 반대로 적으세요. 이 반대로 적어서 얘가 뭐야? 얘가 전체 집합이 된다고. 얘가 전체 집합. 그래서 공집합일 때는요, 반대로 구한 다음에 전체 집합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항상 0보다 작은 게 전체 집합이니까 그래프가 1에 생깁니다.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하면 공집합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공집합은 해가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는 거는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보세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해가 없어요.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해가 없다는 말은 다 0보다 뭐야? 커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큰 게 전체 집합이다. 그렇게 푸는 게 맞죠. 전체 집합이라 하는데 굳이 이거는 바꾸진 않겠지만 이게 뭐야? 이거는 공집합이겠죠. 공집합.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이제 집합 사이 포함관계, 부분집합 가봅시다. 얘들아, 쌤이 부탁 하나만 할게. 부분집합 어제 수업했거든, 월수금 애들. 그래서 오늘 부분집합 끝까지는 설명을 못 할 것 같거든? 알겠지? 그래서 25분인가 30분밖에 안 돼. 그래서 집에 가서 내일이나 모레 한 번만 보고 토요일 날 와. 알겠지? 왜냐면, 왜 그렇게 보고 오라고 하냐면, 자, 어제 설명을 되게 잘하긴 했는데, 난 부분집합 이거 설명할 때 되게 있잖아. 되게 재미가 없어. 이 부분 참 재미가 없어. 내가 너네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잘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쉬운데 재미가 너무 없어. 근데, 존나 중요해. 존나 중요해. 알겠어? 그래서 오늘 20분밖에 안 남았고 설명을 끝까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거든? 근데 아마 못할 것 같거든? 근데 어차피 영상이 35분짜리가 하나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오면 돼. 그리고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보고 1배속으로 볼 필요 없다. 선생님 말이 느려가지고 지루하더라. 쌤 영상. 아니에요. 아직 고개를 존나 끄덕끄덕하고 있다. 자, 부분집합은 두 집합 A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즉 X라는 원소가 A에 만약에 속했잖아. 그러면 이면은 있잖아. 얘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 그럼 자동적으로 X는 뭐야? B에 속하는 이런 걸 우리가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A를 B의 부분집합. 이런 거야, 얘들아. 도연이라는 원소는 밀양고등학교에 속하잖아. 근데 밀양고등학교는 뭐야? 남고라고. 그러니까 밀고는 남고의 부분집합이 되버리는 거야. 도연이라는 원소는 밀양고등학교에 속해버렸는데, 맞잖아. 근데 도연이는 남학생 맞지? 혹시 까봐야 되나? 안 까봐도 되나? 예성이는 까봐야 되나? 뭐야? 뭐가 크다는 거야? 예성이가 도연이보다 크다는데 뭐가 크다고 생각하니? 녹음됐다, 지금. 댓글 달기다. 몇 분이고 한번 보자. 자, 59분이거든? 예성이가 도연이보다 크다는데 뭐가 크다는지 댓글 한번 달아보자. 일주일 안에 쓰면 이제 유튜브 계정이 정지가 되는 거 아이가? 예성아, 니는 생각이 그런 데까지밖에 안 되나? 좀 신기하다, 나는 이거 보면. 큽니다. 나 진짜 너무 황당하지 않냐? 근데 어떻게 봤는데? 서로 막 제보다. 까봐라 막 이렇게 하나. 니 쟤보다 작은 걸 어떻게 하는데? 쟤보다 작은 걸 어떻게 하는데?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X가 A의 원소이면 X가 B의 원소일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기호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컨테이너 포함한다는 뜻이잖아. 컨테인. 그래서 컨테이너 차가 그 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차라 해서 컨테이너 카라 하거든. 컨테인 포함해서 그래서 부분집합은 C의 첫 글자 C를 떼서 이렇게 표현. 역시나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표현 방법이 이 방법하고 이 방법이 있거든. 이거는 원소랑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얘는 뭐야? 집합과 뭐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A라는 집합이 2의 약수야. 알겠니? 근데 B라는 집합이 뭐야? 4의 약수야. 그러면 A의 모든 원소는 B에 당연히 들어가 있네, 맞지? 그래서 얘는 A는 B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C라는 집합이 5의 약수라고. 그럼 A에 있는 원소는 여기에 있는 것도 있지만 뭐 하는 것도 없는 것도 있네, 맞지? 그러면 A는 C의 뭐야? 부분집합이 안 된다, 요렇게.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거는 요렇게.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성질인데요. 요거는 암기입니다, 이거는.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정수가 있어. 정수의 중간에는 뭐가 있죠? 정수의 중간에는 뭐가 있죠? 0. 0보다 큰 정수를 뭐라 하죠? 양의 정수. 0보다 작은 정수를 뭐라 부르죠? 음의 정수. 왜 그래요? 왜 우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얘는 부분집합의 성질이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거를 부분집합이라 해요. 그래서 모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알겠니? 스마트폰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노? 잠오나? 왜 이렇게 불쌍하게 앉아있는데? 네가 앉은 자세가 지금 어떻냐면 이런 자세죠. 너무 불편하다. 왜 불쌍하게 앉아있어? 어? 자, 요거는 이거랑 유사한 예시를 보면 돼요. 예시를 뭐야? 이런 모든 수의 뭐야? 약수이다. 이거처럼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무슨 집합이 돼요?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은 부분집합을 무조건 몇 개는 가지겠어요. 한 개는 가져요. 왜?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알겠니? 그 다음에 우리가 A는 A의 뭐야? 약수라는 거잖아. 맞지? 약수를 할 때는 보통 0이 아닌 실수를 씁니다. 그래서 음수도 씁니다. 참고로. 0의 약수는 논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약수는 나누는 수거든요? 배수는 곱해지는 수잖아요. 맞죠? 약수의 개념, 내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질문 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지? 준서가 진짜 똑똑하더라고. 큰 준서. 깜데기 준서. 어제 약수가 뭐예요? 하는데 나 대답을 못 할 줄 알았거든. 약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준서가 바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이러더라고. 정확한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6의 약수가 왜 1, 2, 3, 6이냐면 6을 나눌 수 있는 수가 1, 2, 3, 6밖에 없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우리가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눈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0은 약수를 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봐봐. 0이 아닌 모든 실수는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잖아. 그래서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져. 알겠니? 그 다음에 이거는 태성이는 아니다. 밀양 고등학교의 부분집합이고 고등학교는 뭐야? 교육부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밀양고는 뭐야? 교육부 소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밀양고는 뭐야?
야, 밀양고는 원소라기보다는 뭐가 돼야 되겠어? 집합이죠, 얘들아. 왜? 밀양고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잘생긴 여러분들이 원소로 있잖아요. 니는 그게 끄떡끄떡거리면 잘생기다니까. 갑자기 야, 수학 문제 풀 때보다 더 끄떡끄떡거리네. 잘생기네. 뭐? 뭐라고? 난 초등학교 안 가르치고 싶다. 아, 진짜. 님 그런 말에 우리들이 웃을 수준이라 생각하나? 나 진짜 부끄러워서 죽겠다. 에어컨 끄고 싶다. 추워가지고. 웃지 마, 임마, 저런 거에. 잘 먹고 뭐라고? 잘 뭐라고? 잘 먹게 생긴? 이 잘생기는 거고? 니도 쌤처럼 평생 모태솔로로 갈 끼야. 여자한테 그런 말 하면 바로 깨진다, 알겠지? 아. 쌤은 안 한 거야, 임마, 결혼. 푸시. 근데 있잖아. 근데 너네 있잖아. 빈말 아니고 내가 이 말은 할게. 네, 근데, 야, 남자니까 너네한테 진짜 이야기하는데 참 핑계인지, 막. 근데 진짜 이 말 할게. 물론, 동훈이 알겠지만, 쌤은 결혼할 사람은 있었지만, 안 했지만, 쌤은 여러분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한 건 맞아요. 쌤이 결혼을 하려면 방법이 지금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예요? 어? 미친놈, 아, 또. 쌤 결혼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밀양을 떠나면 돼요. 밀양을 떠나면 된다. 맞잖아요. 여자 많은 도시를 가면 되잖아요.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구 이런 데 가면 되잖아요. 진짜요. 도시 사는 사람들은요, 결혼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밀양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하고 결혼하잖아요. 너네 학교에 있을 때, 쌤 심심해갖고 밀양에 오면, 딱 밖에 가면 지나다니면요,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진짜. 진짜 거짓말하고. 아니, 진짜, 뭔가 번호를 따고 싶어. 내 까여도 좋으니까, 나 오늘 이 여자한테 번호를 한번 따겠다 해서 여자를 한번 찾아보면요, 지팡이 들고 있어요, 전부 다. 인정, 안 인정? 인정, 안 인정? 인정, 안 인정?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어. 그래갖고 나는 솔직히 요즘은, 아, 진짜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가끔. 근데, 올해 1년을 올해 지금 8월 달이죠? 8월 달에 우리 집, 부산이잖아요. 우리 집 말고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젊은 여자를. 내 나이 또래 여자를. 알겠니? 근데 내가 부산 사람을 지금 만날 수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하고 난 출근하고 바로 밀양 와야 되거든요. 진짜. 난 밀양에서 젊은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해도. 그냥 할머니들만 만났다 해도. 자, 갑시다.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당연히 C의 부분집합이죠. 맞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라는 점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 알겠니? 자,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은 말 그대로 서로 같은 거죠. 말 그대로 집합 두 개가 서로 같으면 같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합 두 개가 서로 같은 거 한 개는 원소날보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한 개는 뭐야? 조건제시보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뭐야? 서로 같다고. 알겠지? 내 친구 중에 여자 중에 결혼하는 애가 한 3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좋대요. 돈도 잘 벌고 착하고. 아, 니는 막 결혼 못 하는데 하면서 막 내가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얘들아, 이거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 웃으면 쌤 상처 이빨 봤는데. 진짜 웃지 말아요, 알겠지? 그래갖고 진짜 웃지 말해. 내가 말했어요. 내랑 결혼할래?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굳이 내하고 오해하는데 별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게 까인 게 그게 아니고, 여자들은 어느 일정 되면요, 결혼 안 하고 싶어 해요. 여자들은 진짜. 그래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빠가 집 나갔을 때잖아. 아빠가 집에 없으면 존나 행복해 하지 않니? 맞잖아. 아빠가 주말에 집에 있으면 좀 답답해 하시잖아, 엄마들은. 근데 주말에 엄마가 집에 나가면 아빠는 어디 가는데 이러거든. 근데 그게 진짜야, 진짜. 난 내 친구 4명 있는데 다 여자거든? 다 이뻐가지고 내가 얘들 결혼시켜 주려고 소개를 많이 하려고 했단 말이야. 내하고는 할 수 없으니까, 뭐 다 아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내 친구 중에 결혼 안 하는 애가 되게 많거든? 다 엄청 잘생겼거든, 애들. 그래서 내가 사진까지 보니까 잘생긴 애가 하려 바로 그러니까 노콜 이러더라고. 왜? 하니까 하나 진짜 안 할 거라고. 왜 100콜 지랄하고 있다. 왜 결혼 안 하고 싶은데 할까? 남자가 귀찮대. 근데 난 그게 진짜 이해가 되거든. 여자는 남자한테 안 치대. 남자 여자한테 치대거든. 그래서 남자로 사는 게 좀 불쌍하더라. 여자는 진짜 혼자 살 수 있다. 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은 38살에 혼자 되셨거든? 쌤 아버님이 그때 돌아가셨거든? 근데 지금까지 평생 남자 없이 혼자 잘 산다. 근데 보통 남자들은 여자가 돌아가시면 보통 재혼을 해. 자, 봅시다. 서로 같은 집합이면 이것처럼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있잖아. 그지? 그치?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비교해보면 같잖아, 맞지? 근데 수학적으로 서로 같다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서 동시에 B가 A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는 서로 같다고 하는 거야. 서로 같다. 알겠니? 그래서 얘들아, 값수학이 곧 누구지? 값수학이 곧 이값수의 일부겠지? 맞잖아. 근데 이값수가 당연히 뭐의 일부겠니? 값수학의 일부 아니겠니? 나에게는 이게 전부 아니겠니? 지금 현재로서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값수학 하면 누가 생각나? 내가 생각나, 값수, 씨발. 아, 니 오늘 니 오늘 돌았네, 진짜. 니 오늘 정신 나갔네. 값수. 아니 값쌤이라고 했어요 뒤에. 아닌데, 값수가 있는데. 니 오늘, 오른손 할게요. 오른손 할게요. 쌤 붙였어요. 잘라라. 그래서 이걸 서로 같은 집합이란다고. 알겠지?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같다는 말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동시에 B가 뭐야? A의 부분집합이 되면 서로 같은 집합이랍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럼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보자. 우리 다 할 수 있겠네. 금방 이제 개념만 설명하고 끝나자. 자, 그래서 이런 집합이 있어. 알겠니? 그럼 부분집합은 뭐야? 공집합은 부분집합이고 뭐야? 1도 부분집합이야. 먼저 이거부터 설명할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집합이 있어. 원소가 1하고 2가 있어. 그럼 부분집합이 뭐가 있어? 공집합이 있고 1도 있고 뭐도 있고 2도 있고 뭐야? 1, 2 이렇게 있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또 원소가 3개 있는 거 보자. 그럼 부분집합이 뭐야? 공집합이 있고 1만 있는 것도 있고 2만 있는 것도 있고 3만 있는 것도 있고 1, 2가 있는 것도 있고 1, 3가 있는 거 있고 2, 3가 있는 게 있고 1, 2, 3가 있는 게 있다고. 그럼 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부분집합은 결정이 나. 원소가 1개면 부분집합은 몇 개야? 2개가 나와요. 원소가 2개면 부분집합 몇 개예요? 4개가 나옵니다. 원소가 3개면 부분집합 몇 개 나오냐면요 8개가 나와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n개면 부분집합은 2의 n승갈 만큼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면 n개면 부분집합은 뭐라고? 2의 뭐야? n승계만큼 있다고. 알겠니? 그래서 그걸 부분집합 개수 공식이라 불러요. 알겠니?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분집합인데, 자, 선생님 여기서 좀 X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쌤이 X를 뭐 치고 싶어요? 뭐를 치고 있어요? A, B, C 자체를 X를 치죠. 부분집합이라는 건 여러분이 한글적으로 생각하면 말 그대로 집합의 부분이에요. 맞죠? 맞죠? 근데 제가 지금 X 친 거는 부분이라 하기에는 그렇죠. 부분집합의 정의에서 자기 자신을 뭐로 갖는다 했어요? 부분집합으로 가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녀석들은 부분집합은 맞기는 맞아요. 맞죠? 근데 이걸 부분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요, 얘는 진짜 맞아요. 원래는 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영어로요, proper subset이에요. 부분집합이 영어로 subset이거든요. 셋이 집합이에요. 서브가 뭐예요? 서브가 뭐예요? 아이, 병신들, 진짜. 아래잖아요, 아래. 그래서 서브웨이 하면 지하철이잖아요. 셋이 집합이라고, 알겠니? 그럼 서브셋 하면 집합의 아래 있는 집합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집합의 아래쪽에 있는 집합이니까 그게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야. 내가 집합을 물어본 거 아니잖아. 서브 물어본 거잖아. 서브가 아래야, 알겠지? 그래서 잠수함이 영어로 뭐예요? 썸마린이잖아, 썸마린. 해군의 아래 있다 해서 썸마린이잖아. 지하철이 서브웨이고. 아, 나보다 영어 못하면 너 대학 왜 가려고, 쟤 진짜, 누구보다 잘할 것 같은데, 맘먹고. 내가 한 달 공부하면 1등급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셋의 아래 있다는 거, सब셋이라 한다고. 그러면, 진부분 집합은 뭐냐면, 프로폴 서브셋이라거든요. 그럼, 프로폴이 뭐냐면, 진실된, 참으로, 실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자, 정리할게요. 그래서 부분집합을 직접 구해보면요. 부분집합 원소가 한 개짜리는 공집합하고 자기 자신이니까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알겠죠? 그럼 원소가 두 개짜리는 거는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죠. 한 개짜리 다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짜리 구하면 돼요. 근데 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네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 개짜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공집합은 무조건 되죠. 한 개짜리 다 적고요. 맞죠? 그럼 두 개짜리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때 이제 여러분이 경우의 수 구할 때를 생각해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요, 무조건 헷갈리면 안 되고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요, 1을 포함하는 두 개짜리를 먼저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1, 3 했죠. 1, 2하고 2, 3 바로 적으면요, 1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럼 1, 2, 1, 3 했죠. 그럼 1 다 썼네. 그럼 2, 3이죠. 끝났네요. 더 이상 두 개짜리 없네요. 왜? 두 개의 끝 두 개를 세하려는데. 그러니까 만약 원소가 4개예요. 그럼 두 개짜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1, 2, 1, 3, 1, 4 하고 2, 3, 2, 4, 3, 4 이렇게가 해서 6개가 나오는 거예요. 6개가. 알겠니? 그 다음 3개짜리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게 이만큼 된다고. 알겠니?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요거를 설명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동영상에 한 10분을 보셨으면 좋겠고 숙제는 여러분이 안 보고 풀어도 돼요. 여러분이 읽고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똑똑하니까 읽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생각이 병신인 거지. 머리는 똑똑하잖아. 막 미친 소리로 졸라 많이 하대, 쟤. 이거 진짜 오늘 약 먹자. 위고비만 먹지 말고, 임마. 누가 뭐 위고비가, 니 좀 물어, 위고비. 사세요?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 그래서 요까지. 136쪽까지 숙제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